어떤 참고 한번 보시고요. 백트래킹 기법은 뭐냐면은 여기는 컨셉츄얼한 레벨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백트래킹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곱하기 3 문제는 경우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가주세요. 근데 5 곱하기 5라든가 이렇게 가면 벌써 엄청나요. 그럼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얘가 이 안에서 계속 답도 없이 돌 수 있죠. 그럼 그게 최적이냐? 그게 최적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중간쯤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머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설명이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거요? 조건에 넣어다 그에 이르는 경로를 찾는 문제.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노드로 이루어진 거죠. 왜? 이거를 문제 해결을 컴퓨터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컴퓨터로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를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알고리즘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탐색의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은 필수적인 부분만 유지하고 시간과 공간을 절약한 다음에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힌 곳으로 이르는 노드라는 사실을 알면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가망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은 물론 그걸 끝까지 따라가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 방향으로 검색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로 되돌아온단 말이 그거예요. 다시 적절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너비 탐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사례 자체가 복잡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단순하다 보니까 저게 의미가 안 와닿는 거예요. 저게 뭘 돌아오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이거보다 훨씬 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그게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확실히 표가 나요. 그래서 엔키 문제라는 게 밑에 있습니다. 엔키. 어떤 거냐. 얘는 가로도도 안 되고 붙어도 안 되고 대각선으로 붙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 보면 깊이분석 탐색. 즉 모든 노드들을 다 확장해서 하려면은 155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트래킹 탐색. 먼저 요거 1-1을 해보고 1-1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당연히 못 넣겠죠.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요? 아, 아 그러네. 보여? 네, 보여요. 이렇게 사람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1-1이라는 게 여기는 이것도 그려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1-1을 놓는 거예요. 놓으면은 엔키 문제는 연결된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눈의 거 보고 내가 눈으로 풀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푸는 거를 알고리즘화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퀸이 어떻게 퀸이 저쪽에 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퀸이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못하실 것 여기 n 곱하기 n의 체스판에 n개의 퀸을 배치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n 곱하기 n이 있는데 여기 각 열마다 퀸을 배치해요. 퀸을 4개를 배치하겠죠. n 곱하기 n개의 퀸을 배치하니까. 근데 이제 그 열에 놓을 때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가로 세로도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대각선으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n 퀸의 배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딱 놨으니까 두 번째 키는 딱 들었어요. 두 번째 키는 딱 들었으면은 여기 놔도 안 되겠죠. 여기 놔도 안 되겠죠. 여기는 되겠죠. 왜? 이렇게도 안 붙고 대각선으로 직접적으로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 그려놓은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되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노드나 그래프나 트리 형태대로 문제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추상화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딱 놨다면은 가정이에요. 여기에다 놨다면은 2-1에는 못 넣고 2-2에는 못 넣고 XX 그러니까 돌아오겠죠. 2-3에는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3-1에도 놓을 수 있죠. 아니 참. 이쪽 가로로 저기 일치되기 때문에 3-1에도 못 넣죠. 그럼 여기는 3-2가 어떻게 되지? 넣을 수 있나요? 여기 2-3, 3-1 안 되고 3-2 넣을 수 있죠. 근데 왜 X지? 2-3에다가 핀을 넣어요. 3-2다. 아, 여기 못 넣죠. 여기 있잖아요. 2-3에 있기 때문에 여기 2에 못 넣죠. 여기도 못 넣죠. 여기도 못 넣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3-3은 2-3에서 3-3 여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3행 쪽에는 세 번째 키는 어디에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너비 탐색의 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제가 너무 심한 자꾸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자꾸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하나 놓고 계속 여기도 놓고 두 번째 거를 여기 놓고 세 번째 여기 놓고 돼 안 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다 안 된 로드들은 부모 노드로 돌아와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 그게 소위 말하는 백트래킹이에요.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끝까지 가는 방법이 뭔가 있겠지만은 가다가 안 되면 부모 노드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애초부터 어느 정도 해보고 아니라 애초부터 모든 노드들을 점검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깊이 우선 탐색을 보완하는 거예요. 왜? 너비 우선 탐색은 모든 경우를 다 해가지고 가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도 최적의에는 나오지만은 그게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래서 둘 다가 완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게 이제 백트래킹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서 해놓던 그 노드들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영일 변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첫 번째 0kg였는데 처음에 4kg를 첫 번째 4kg 무게자를 넣고 두 번째는 4kg에다 9kg 1이니까 요걸 1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드를 확장해 나가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빨리 이쪽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문제가 뭐 영역 변환 문제 해결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 문제 하나로 백트래킹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중요하지 않은 이론적이라보다는 그냥 충분히 읽어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론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입력 시스템이 있고 뭐 컴퓨터 같이 생겼죠. 뭐 언어, 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최근에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면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분야가 뭐예요? 언어 인식하고 문자 인식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컴퓨터가 학습하기 쉽죠.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듣고 보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고 인식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자를 인식해야 되죠. 뭐 사진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 듣고 인식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음성 인식을 자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류의 기술들이 뭐 저기 뭐죠? 얼마 전에 기사에 걔가 뭐 사람 많이 구했다고 뭐죠? SK텔레콤에 뭐라고 그러던데? 걔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뭐야 살려줘 이래가지고 살린 사람들이 꽤 많다고. 빅스비? 아니 그런 것처럼 픽스비는 휴대폰이잖아요. 삼성 넷플릭스에 픽스비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SK텔레콤에 그 뭐 이름이 있던데 걔를 부를 때 먼저 걔를 부르고. 예? 아니야. 그 네이버. 맞아. SK. 맞아. 캐티 모르는데 아리아 살려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119 출동하고 이래가지고 112 출동해가지고 살린 케이스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음성인식이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떤 거를 지식하고 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문자인식, 그 다음에 음성인식.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분야들이 있다. 뭐 탐색, 지식 표현, 뭐 이런 얘기고요. 튜링 테스트, 제가 알기로 폰 놀만이 키운 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찍 죽었죠. 하여튼 수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일찍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갈로아도 일찍 죽었고 오일러도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 누군가가 중국어로 바깥에서 영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답을 하겠죠. 근데 컴퓨터가 답을 하는 거를 컴퓨터가 이렇게 들려주면 다 알죠. 근데 컴퓨터가 한 답을 사람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여기서 질문을 해요. 나는 여기서 컴퓨터에 나온 답을 그냥 이 사람한테 말로 해줘요. 근데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딱 듣는 순간 에이 아니네 이거 이러면은 뭐야? 얘는 컴퓨터 그 얘기는 뭐 그런 이유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휴리스틱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 그리디 알고리즘, 탐욕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라고요? 휴리스틱.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뭘 여기서 어떤 게 최적인지 이미 압니까? 모르죠. 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뒤에 나오는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맞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올리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는 건 누가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미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바둑알 크게 해당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걸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딱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최적이다. 중국집 왔을 때 짜장면이 맛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짜장면부터 먹는 그런 거예요. 휴리스틱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의 사고 형태가 대부분 휴리스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휴리스틱은 답이 유일하지 않아요. 왜? 믿었던 짜장면이 졸라 짜요. 응? 그러면 이제 짜장면이지만 쓴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짜장면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휴리스틱 탐색을 하게 되면은 언제 적용하느냐? 언제 적용하느냐?
문제가 너무 커서 오래 걸릴 때. 응? 자꾸 중국집에 이러는데 이 집 중국집에 여행 가다 가봤는데 우리 동네 중국집은 요리가 10개밖에 없는데 그 집 가니까 100개가 있어요. 메뉴판만 보는 한 10분은 걸리겠죠. 고민하면 20분.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짜장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체스나 봐도 대부분의 그 탐색, 여기서 말하는 탐색은 어떤 값을 찾는 탐색이 아니라 최적의 경로 문제, 도달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자, 힐클라이밍 탐색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자꾸 읽고 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저기 있는 이동 여기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딘가요? 관악산이에요. 자, 관악산 밑에서 관악산 정상에 누가 빨리 도달하게 하는 내기를 해요. 길이 없다고 치고요. 전제가 경산로가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가겠습니까? 네? 직선 올라요. 3인도 어떻게 직선으로? 3차원으로 올라가요. 농담이고요. 가장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가면 되지만 산이 점점 밑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안 보일 수도 있죠. 멀리서는 관악산 정상이 보이지만 그 산 밑에 가면 관악산 정상이 안 보여요. 그럼 관악산 정상까지 먼저 도달해야 된다고 하면은 단순 무식하게 남자들도 독도법 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지도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단순 무식하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점점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상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힐 클라이밍이에요. 그래서 힐 클라이밍 탄생의 평가함수 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딱 올라가는데 이쪽은 경사가 이 정도, 이쪽은 경사가 이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로 가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평가함수는 뭡니까? 얼만큼 가파르냐? 이게 평가함수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최적의 애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이 덜 가파른 이쪽이 올라갔더니만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힐클라이밍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가팔라가지고 올라갔다면 여기 올라갔다니만 나리분지처럼 분지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가파른 곳을 찾기가 애매한 거죠. 헤매야 돼. 아씨 이거 어디로 가지? 정상으로 가지? 헤매게 된다. 거기에 나오는 게 뭐 로컬 최대치니 고온이니 상스팅 문제 이런 겁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 안 되면은 아까 조금은 덜 가파른 게 그쪽 길까지 내려왔다 다시 가든지 하면 되겠죠. 네.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은 궁극적으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힐클라이밍 탄생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온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무조건 목표까지의 경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힐클라이밍 탐색의 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나요? 또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우, 농담이고 내가 역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한 적이 없어. 오늘 내가 이거 자, 이 클라이밍 탐색에 의해 보면은 여기 있죠. 초기 상태, 목표 상태. 요거 타일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게 현재 지금 매칭된 저기 일치하지 않는 타일이 계어요 4가. 그럼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일치하지 않고
요것도 일치하지 않고, 요것도 일치하지 않고, 요것도 일치하지 않고, 그쵸? 네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스페이스가 요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요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요 위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여기예요. 그 다음, 요거 하나하나가 마치 뭐죠? 제가 여기서 했던 노드, 탐색하는 노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의. 근데 제가 요로 가도 되고, 요로 가도 되고, 요로 가도 된다는 거를 컴퓨터한테 요로 가도 되고, 요로 가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아니죠. 컴퓨터는 수학적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치 정보를 갖는다든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옮긴다, 7을 옮긴다, 5를 옮긴다 이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스페이스를 반대로 옮긴다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더니만 미스매칭 나는 타일이 5개고 이쪽으로는 3개고 이쪽은 5개야. 그러면은 끝까지 어느 게 최적의 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겠어요? 일로 가겠죠. 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최적의 해를 보장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또 거기에서 미스매칭 타일이 3개, 3개, 4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겠죠. 뭐 요하고 같지만은 여기로 가다 안 나오면 여기로 가든지 하겠죠. 이게 이제 힙 클라이밍 탐색의 예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온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경로 비용만 생각합니다. 남은 경로 비용이 뭐예요? 미스매치라는 타일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남은 경로의 비용이겠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